네토뉴스 청취자 여러분, 오늘은 중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수수료에 대해 새로운 규제안 초안을 내놨다는 소식, 이거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참고한 건 오늘자 블룸버그 기사인데요. 이걸 보면서 지금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, 또 이게 특히 요즘 힘든 중소 판매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사실 요즘 중국 판매자분들 여러모로 악각이 심하잖아요. 경기 안 좋지. 또 미국이랑 무역 갈등도 계속되고 있지. 거기다가 플랫폼들은 계속 소비자가 왕이다 이런 기조였고요.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딱 나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중국의 시장규제자 총국 SAMR이라고 하죠.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제 제3자 판매자한테 받는 수수료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어요. 핵심은 뭐냐면 플랫폼들이 판매자들의 어떤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라 이겁니다. 합리적인 수준이요? 네. 단순히 뭐 판매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회원비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요. 이게 근데 그냥 정부가 갑자기 자 이렇게 하자 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. 판매자들 쪽에서 계속 좀 목소리가 나왔던 건가요? 맞습니다. 그동안 판매자들이 계속 이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을 해왔거든요. 복잡하고 불투명하다. 네. 뭐랄까 내가 뭘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런 불만이었죠. 약간 우리 통신비 고지서 보는 느낌이랄까요?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래서 이번 지침은 좀 그런 불투명성을 없애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숨통 좀 틔워주고 업계 전체가 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장려하려는 그런 목표가 커 보여요. 기사 보니까 증동닷컴이나 메이투안 또 PDD 홀딩스 같은 큰 기업들이 사실 이 판매자 수수료에 꽤 많이 의존하고 있다면서요. 그리고 작년 말에는 PDD 홀딩스가 반품 없는 환불 정책 때문에 당국한테 지적받은 일도 있었다고요. 이건 판매자 입장에선 정말 아찔했을 것 같은데요. 아, 네, 맞아요. 반품 없는 환불은 사실상 판매자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어요. 이런 걸 보면 이번 조치가 단순히 그냥 수수료 문제만 딱 짚는 건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그동안 플랫폼들이 너무 소비자 우선만 외치다 보니까 이게 판매자 이익을 좀 과도하게 침해한다.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. 균형을 좀 맞추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에 좀 제동을 걸려는 뭐랄까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죠. 무게 중심을 살짝 옮기려는 시도라고 할까요? 이게 근데 내부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. 외부적인 압박도 있다고요. 네,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데요. 미국이 5월 2일부터 미소 기준이라고 해서 소규모 포장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없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또 중국 판매자들한테는 바로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거든요. 이런 외부 환경 변화도 정부가 이제 판매자들 좀 지원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네요. 그럼 이 초안은 언제쯤 확정될까요?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고요? 네, 의견 수렴 마감일이 6월 3일로 잡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방향 자체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. 판매자들 부담 줄여주고 특히 중소기업들 지원하고 또 가격 책정 전략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. 뭐 이런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? 요약하자면 중국 정부가 판매자들의 힘든 상황이랑 또 여러 경제 무역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규제에 나섰다. 그리고 그 목표는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소상공인을 좀 지원하려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규제 강화랑 또 외부적인 관세 압박 속에서 알리바바나 PDD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수수료 구조만 조금 바꾸는 걸로 끝낼까요? 아니면 이 기회에 아예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판매자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을지, 또 혹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이나 기회가 등장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이 중요한 변화 지점을 짚어보신 청취자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.